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할인 투자 회수 기간 분석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은요,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투자 대안의 할인 투자 회수 기간, 영어로 Discounted Payback Period, DPBP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누적 현재 가치가 0이 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만 듣고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예제를 통해서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볼게요. 그래서 어떤 신규 생산 설비에 40만 달러를 초기 투자하면 첫 해에 15만 달러의 양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후 매년 2만 5천 달러씩 연간 현금 흐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생산 설비의 내용 연수는 그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기계의 수명이 7년이고 MARR이 연 10%다. 그러면 이 투자 대안의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을 결정해봐라 라는 문제고, 이 문제에 있는 현금 흐름을 제가 이 표에다가 다 써놨습니다. 보기 좋게. 그래서 이 현금 흐름 도로 그려보면은 얘가 0이고 1, 2, 3, 4, 5, 6, 7까지 해서 보면은 40만 달러가 0년도 말에 마이너스로 돼 있고요. 이거를 좀 크게 그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15만부터 시작해서 2만 5천씩 깎여가지고 7년도 말에는 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5만으로 생겨서 마지막 7년도 시점에 빵이 되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좀 직선을 그려서 좋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7년도 말에는 빵이 된다. 이런 현금 흐름도의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현금 흐름도를 어느 시점까지만 잘라가지고 그 잘려진 현금 흐름도의 수년제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자른다 치면은 요 현금 흐름이랑 요 현금 흐름만 가지고 수년제 가치를 구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자른다 치면은 이거까지 해서 수년제 가치를 구할 수가 있고, 그때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시점에서 수년제 가치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라서 수년제 가치를 계산했을 때 그 수년제 가치가 음수였는데 하나 더 포함해서 수년제 가치를 계산했더니 여기선 양수가 됐더라. 그 말인즉슨 여기랑 요 사이에서 그 수년제 가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 어딘가에. 그래서 그 타이밍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적당히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딱 결정이 나면은 그때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은 2.xx 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x 이걸 찾고 싶다는 거죠. 이 사이 어딘가. 그래서 수년제 가치가 딱 0이 되는 시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바로 파이썬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거랑 제가 중간 그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판다스도 임포트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코드를 짜놨는데, 그러면은 우리 여기 MARR이 연 10%라고 했으니까 메이트를 0.1로 넣어주고, 그 현금 흐름도를 이 리스트에다가 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제가 이
현금 흐름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매 시점마다의 그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그 시점까지의 현금 흐름들을 모두 포함한 그때까지의 수현재 가치, 그거를 보기 좋게 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딕셔너리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열에는 그 연도를 넣어주고 40 레인지 7년도 말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7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 매 시점마다의 현금 흐름은 우리 위에 리스트를 만들어줬으니까 걔를 딱 넣어주고, 이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는 열에는 뭘 넣을 거냐면은 그 매 시점마다 발생하는 현금 흐름,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1년도 말 시점이라면은 이게 있고 2년도 말 시점에는 이거잖아요. 이 각각을 이거 하나만 딱 현재 가치로 보냈을 때 이게 몇이 되느냐, 이게 일로 오면은 좀 줄겠죠. 그리고 얘도 일로 하나만 딱 오면은 이거보다 좀 줄겠죠, 돈의 그 시간 가치 때문에. 그 값들을 여기다 넣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pf pv 함수를 쓸 건데, 일단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pv 함수는 그 함수가 설계된 그 모양새를 보면은 미래 시점의 미래 가치가 양수면은 현재 가치는 음수로 바꿔서 가져오고, 미래 가치가 음수면은 현재 가치를 양수로 바꿔서 가져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양적인 것만 보기 위해서 이제 단위를 양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여기에다가 인자들을 하나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인자도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가 웨이트는 그대로 쓰면 되고, t라는 거는 그 t 시점 t년도 말에 그 말까지라는 그 기간의 수를 말하는 거고, 0이라는 거는 이제 PMT는 그때는 없죠. 제가 단일 금액 미래 가치를 그냥 현재로만 가져오기만 하는 거니까 PMT는 0으로 놓고, 마지막에 이 PV 함수에서의 미래 가치, 이 퓨처 밸류 FV는 그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모든 그 연도에 대해서 다 해주고, 그다음에 그 T 시점까지의 현금 흐름만 포함해서 수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리스트에다가 넣은 거, 그거를 만들라는 거죠. 여기는 레이트랑 리스트 뒤에 있는 밸류즈는 그 잘린 그 시점까지의 현금 흐름만 포함한 잘린 리스트를 넣어줘야 되겠죠. 인덱싱을 잘 해서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딕셔너리가 선언이 되고, 이 딕셔너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함수에다가 넣으면은 딱 이렇게 보기 좋게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표도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서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수년제 가치 t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0년도 말에서는 당연히 이것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40만 달러고, 다음부터는 그 미래 현금 양수 현금 흐름이 하나씩 포함되니까 이게 조금씩 줄죠. 음액 값이 조금씩 줄어서 0, 1, 2, 3, 4, 5에서 6, 그러니까 5년도 말에서 6년도 말로 넘어갈 때 이게 양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투자 대안의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이 5점 몇 년이다, 여기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5 플러스 x년이다 이렇게 써놨고요. x는 뭐 점 몇이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때 이 x를 어떻게 정하냐, 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손으로 풀 때는 보관법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 5년도 말에는 마이너스 2927이었는데 6년도 말에 11184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데 몇이 증가했냐? 그걸 계산한 게 14111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그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그걸 계산해서 써놨네. 예? 그래서 5년도 말 시점에서 6년도 말 시점 사이에 발생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1411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4111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관법이라는 거는 14111이 이 365일, 그러니까 이게 1년이면은 365일 동안 고르게 발생을 했던 거예요. 고르게. 그래서 이게 뭐 0.0 시점이고 이게 0, 1이고 이게 365일째라면은 이 사이에 어떤 고르게 발생을 해가지고 14111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년제 가치가 마이너스 2927에서 0이 될 때까지는 플러스 2927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4111.84인데 그게 며칠 어느 시점에서 딱 자르면은 2927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보관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4111 그러니까 14111.84825 나누기 2927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365 2를 곱하면은 뭐 며칠이 나오긴 하겠죠. 며칠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일 단위로 하지 말고 그냥 0년, 1년 이렇게 해서 0점 몇 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365일 이것까지도 할 필요. 이 얘기는 사실 제가 보관법 설명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이거 나누기 이거 연수만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x가 이거 나누기 이거 해서 0.20751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이 뭐냐면은 여기서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을 딱 결정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5년 플러스 이거는 이거 해서 약 5.21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관법을 통해서 딱 숫자를 정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을 결정하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 예제 볼까요?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제 4.1 여러분 기억납니까? 4.1에서 제가 S전자 무선사업부의 경영진이 그 SMP 머신 어떤 표면 장착 부품 배치기였나? 아무튼 그런 기계를 하나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예제를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뭐였더라? 그때는 현재 가치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초기 비용 50만 달러를 투입해서 S&P 머신을 살 건데 그 S&P 머신의 초기 비용 50만 달러를 완전히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이라는 거죠. 할인 투자 회수 기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경영진이 그 S&P 머신 사면은 그거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S전자 무선사업부 생산 라인의 한 엔지니어가 S&P 머신의 수명이 계획기간 10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계획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예상치 못한 일로 S&P 머신의 수명이 10년 전에 다 해버리면은 어떡하냐, 그런 가능성을 지적했고, 그래서 이 엔지니어의 주장은 뭐냐면
사업부에서 고려하는 계획이 도래하기 전에 S&P 머신의 수명이 다하는 상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엔지니어는가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해서 그러면은 경영진이 물어보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가정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한 거죠. 보면은 세 가지 가정이 있고요. S&P 머신의 잔존 가치가 무시할 만큼 작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을 한번 계산해보고, 두 번째 가정은 S&P 머신의 잔존 가치가 매년 등비급수 형태로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의 매 연도 말 시점의 가치를 한번 계산을 매 연도 말마다 해보자 라는 거고, 세 번째는 등차급수 형태로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도 말 시점의 가치를 계산해보자. 각 가정이 뭔지, 그러니까 A 같은 거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현금 흐름도 그렸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처음에 좀 있는데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이렇게 감소를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잔존 가치가 아예 없다고, 이거는 잔존 가치가 없다고 가정한 거고, A는 잔존 가치는 없다. S&P 머신은 잔존 가치가 없다고 한 거고, B랑 C가 뭐 각각 뭐냐면, B는 잔존 가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비용인 거고, 그 잔존 가치가 매년 등비급수 형태 감소는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해가지고 마지막 시점에 어느 정도가 남는 거고, 이거 등차급수 형태로 감소한다는 거는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A의 가정은 잔존 가치가 그냥 없다. 잔존 가치가 그냥 빵이다 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가정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예제 1번에 썼던 리스트인데, 제가 이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새로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이게 10년이니까 이렇게 11개짜리가 들어가가지고 0년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지금 저도 이거 저번 주에 영상을 찍고 일주일 만에 찍는 거라서 앞에 예제가 살짝 기억이 안 났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금 흐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P 머신의 잔존 가치가 무시할 만큼 작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이 함수를 쓰면 돼요. NPF, NPER에 이 NPER 함수를 써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레이트를 넣어주고, PMT가 매년 92,500달러니까 PMT가 92,500달러라는 거고, 그리고 잔존 가치가 무시할 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그 잔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달러를 0시점에 투입을 하고, 이게 이제 10년도 말인데 그 사이에 그냥 92,500달러의 수익만 10번 가져다 주고 뺑 치는 거. 그래서 잔존
원래 잔존 가치가 있었을 때는 여기에 이만큼이 더 더해졌었는데 그게 없다고 가정했던 거죠. 이런 현금 흐름도의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NPR 함수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V는 500, 009, 그다음에 FV는 0인 거고 잔존 가치가 없으니까 이걸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8.1597 이렇게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피리어드의 개수가 8.1597년이라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연인데 소수점이 나와요?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이런 식의 논리를 통해서 소수점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0.5년이면은 365일을 반으로 나눈 숫자만큼의 그 일수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8.1597이 뭐 저런 년이 된다. S&P 머신의 잔존 가치가 무시할 만큼 작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정, S&P 머신의 잔존 가치가 매년 등비급수 형태로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가 한 번 더 공간이 좀 크니까 크게 그려보자면 여기서 50만 달러를 투자를 하고 매년 92500씩 일단 갖다 주는데 이때까지 가져다 주고 이게 이제 그 투자의 그냥 현금 흐름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잔존 가치는 별도의 현금 흐름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별도의 현금 흐름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긴 별도의 현금 흐름이냐면 등비급수 형태로 감소하는 현금 흐름이니까 잔존 가치가 0년도에는 이만큼 있겠죠. 0년도는 내가 바로 50만원 들여가지고 그냥 바로 산 거니까 이만큼을 그냥 그대로 거꾸로 해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잔존 가치 이만큼인데 이게 등비급수 형태로 감소를 해가지고 그리고 맞아. 예제 1번에 나오는 얘기인데 잔존 가치가 여기서 5만 달러라고 했거든요. 5만 달러까지 감소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갔지? 잔존 가치가 5만 달러일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92,500에 이만큼이 5만이었죠. 이 가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0만 달러였는데 이게 5만 달러까지 등비급수 형태로 감소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때 투자의 매연도 말 시점의 가치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이게 이런 식의 등비급수로 감소할 때 등비를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첫 년도에 이게 50만이었는데 그러면은 등비로 감소한다는 거는 이 두 번째 거는 이거는 50만에 한 번 갔으니까 R인 거고 그 2년도 말은 두 번 갔으니까 50만에 R 제곱인 거고 이거는 또는 그냥 요거에서 1년 더 갔으니까 요거 곱하기 R에서 똑같이 50만의 R 제곱인 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규칙성이 있잖아요. 그럼 T년도 말 시점에서는 이게 50만 곱하기 R의 T승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10년도 말 시점에 5만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만
곱하기 R의 10승이 5만이 되는 R을 찾아라. 그러면은 그 R이 0.1에 0.1승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런 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렇게 해서 5만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4개 날리고 1분의 10 0.1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R의 10승이니까 이 양변에다가 이렇게 생긴 루트를 씌워주면은 R이 0.1에 0.1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R을 일단 계산해보면은 등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0.794328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걸 제가 여기 파이썬에다가 R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은 우리가 요 현금 흐름도 잔존 가치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비용과 수익만 포함하고 있는 현금 흐름도, 그거를 일단 리스트에다가 하나의 리스트로 이렇게 새로 선언을 할게요. 그래서 이걸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매 연도 말에 잔존 가치를 우리가 이런 이제 일반식을 알았잖아요. T년도 말에 잔존 가치는 50만 곱하기 R의 T승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그거를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을게요. 리스트 밑줄하고 sv하고 go. 무슨 뜻이냐면 sv라는 게 잔존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존 가치를 영어로 우리가 salvage value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salvage value의 앞글자만 따서 sv라고 하는 거예요. salvage value. 그리고 뒤에 go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등비급수 형태로 감소한다고 가정했으니까 등비급수가 지오메트릭 시리즈니까 go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비슷하게 이 다음 가정, 그러니까 세 번째 가정, 여기에서는 우리가 등차급수 형태로 할 거라서 그때는 그레디언트 가서 이름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변수들을 선언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매년도 말에 잔존 가치를 이 리스트에다가 넣을게요. 그럼 한 50만 곱하기 R의 T승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매 시점마다 해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매년도 말에 잔존 가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이 잔존 가치를 고려한 매년도 말에 수년제 가치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잔존 가치를 고려 안 한 캐시플로우인 거고, 이 밑에 거 잔존 가치에 대한 캐시플로우, 그거를 둘 다 고려해 가지고 아까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맨 마지막,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만들 데이터 프레임의 맨 마지막 열에 이 두 개를 다 고려했을 때 이 잘려진 현금 흐름도의 수년제 가치를 여기다가 쓸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리스트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년제 가치니까 이렇게 리스트하고 net present value라서 NPV에 또 등비급수 가정이니까 GO라고 또 밑줄하고 달아줄게.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합쳐야 돼.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게 잔존 가치를, 그러니까 여기 매 시점마다의 잔존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 그거를 매 시점마다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잔존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현금 흐름도에서 매 시점마다까지 잘린 현금 흐름도의 수년제 가치,
그거를 더하면은 잔존 가치를 고려한 매년도 말의 수년제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런 식으로 코드를 짠 거예요. 이게 좀 길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좀 줄바꿈을 해서 썼는데 비슷하게 쓸게요. 그래서 잔존 가치의 매년도 말 잔존 가치의 수년제 가치를 매년도 말 잔존 가치의 단일 금액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이 PV 함수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PV 함수에 인자대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하나하나 천천히 보자면 레이트 들어가고 NPER은 매년도 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T로 인덱싱 해가지고 할 거니까 T 써주면 되고, 그 잔존 가치 단일 금액으로만 볼 거니까 이 PMT 연간 등가 페이먼트는 빵으로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그 잔존 가치를 잔존 가치를 이렇게 음수로 넣어주는 이유는 우리 아까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이 넘파이 파이낸셜의 PV 함수든 FV 함수든 뭐 NPR 함수든 뭐든지 간에 이 NPF의 함수들은 다 현재가 음수면 미래가 양수, 현재가 양수면 미래가 음수,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잔존 가치를 여기다가 잔존 가치 양수로 넣어주면은 이 함수의 값이 음수로 뽑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 잔존 가치를 음수로 넣어줌으로써 여기서 이 PV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값이 양수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거를 보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가는 그냥 양수 넣어도 돼요. 제가 코드 짜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플러스 줄바꿈 해서 할게요. 비슷하게. 이거 플러스 그 잘린 현금 흐름도의 순 현재 가치. 그래서 NPV 함수니까 레이트를 처음 인자로 넣어주고, 두 번째 인자는 그 잘린 현금 흐름도 넣어주는 거죠. T 시점까지 잘린 현금 흐름도. 이거를 우리가 모든 T에 대해다가 시켜가지고 11개의 값을 갖는 그런 등비급수로 잔존 가치가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매 시점 말에, 매 연도 말에 순 현재 가치를 담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데이터 프레임까지 만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 개념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은 데이터 프레임 이런 거 안 만들고 그냥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바로 그냥 코드 짜서 값만 얻어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이제 만든 얘네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나 뽑아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문제에서 얘기한 게 이거 구해보자고 했잖아요. 투자의 매 연도 말 시점의 가치.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쓴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투자의 매 연도 말의 가치, 잔존 가치가 등비급수 형태로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 연도 말의 가치, 이렇게 마지막 칼럼에다가 다 넣어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강의 자료에 이렇게 노란색 줄을 그어놨는데, 이 노란색 이 구간에서 이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잖아요. 그냥 그거를 좀 보기 좋게 표시해 주려고 노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것도 비슷하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정이 다르죠. 아까는 등비급수 형태로 가정을 감소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등차급수 형태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우리가 등비 먼저 구했잖아요. 등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식을 구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연도 말에 잔존 가치가 5만이라는 그 정보를 이용해 갖고 등비를 딱 확정을 했죠. 그래서는 이번에는 등차로 한다 했으니까 등차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잔존 가치의 현금 흐름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0이고 이게 이제 10년도 말이고, 이것도 똑같이 잔존 가치가 0년도에는 이 50만이죠. 50만. 시간이 전혀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년도에 5만만 남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는 등차니까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고, 몇 개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 50만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D만큼 깎이니까 이거는 50만 빼기 D인 거고, 얘는 50만 빼기 2D인 거고, 얘는 50만 빼기 3D인 거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 50만 빼기 10D가 5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D가 45,000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그냥 아주 단순한 산수하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D가 45,000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그 상태에서 파이썬으로 한번 또 구해볼게요. 비슷하게 아까 레이트 강의 자료 있는 대로 해볼게요. MARR이 0.1이었고 우리가 구한 D 등차, 제가 디퍼런스라고 해서 D라고 놓은 거예요. 등차가 45,000이라는 거 계산을 해서 알았고, 그리고 리스트 CF는 그냥 귀찮으니까 이거랑 똑같거든요.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냅둬서 갖다 쓰고, 있으니까 됐고, 이제는 아까 전에 우리가 리스트 잔존가치 GO라고 했고 리스트 MPV GO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등차급수를 가정했으니까 등차급수는 그레디언트 시리즈니까 제가 GRD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등차급수를 가정했을 때의 매년도 말 잔존 가치는 우리가 50만 초기 비용 50만 빼기 등차 곱하기 그 시점의 개수라고 했죠. 기간의 개수, 그거를 모든 t에 대해서 다 넣어주고, 비슷하게 리스트 MPV GRD, 이거는 잔존 가치를 고려한 매 연도 말의 수년제 가치고, 이것도 아까 이거랑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하게 그 잔존 가치, 단일 잔존 가치의 현재 가치의 양적인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양적인 값 플러스 그 현금 흐름도의 잘린 현금 흐름도의 현재 가치, 수년제 가치, 그거를 더한 거를 다 이 리스트에다가 넣어주자는 거죠. PV 함수니까 레이트 T, PMT는 0,
그리고 이것도 음수로 잔존가치를 넣어주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잘린 현금 흐름도의 수연제 가치. 이거를 모든 연도 말에 대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보기 좋게 또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서 귀찮으니까 그냥 가져오자. 가져오는데 여기에다가 이것만 GRD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다 제가 붙여놓은 그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고, 이것도 제가 아까처럼 노란 선 하나를 그어가지고 노란 선 하나 그어서 이 연도 말 수년제 가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시점을 이렇게 그 노란 선으로 그냥 표시해 줬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각 가정에 대해서 다 했으니까 이거를 비교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비교 분석이 뭐냐면 어떤 게 더 각 가정에 따라서 각 경우에 대해서 얘 등비로 감소하면은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이 잔존 가치를 생각했을 때 몇 년이고, 등차를 가정하면은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이 잔존 가치를 고려했을 때 몇 년이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그린 거예요. 그냥 사실 뭐 이런 표만 봐도, 이 데이터 프레임 이것만 봐도 대충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은 한눈에 보기가 더 편하니까. 그래서 그래프까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임포트 이 매플러드 라이브러리에 타이플럿을 PLT로 가져오고, X축을 0부터 11까지의 이산적인 0부터 10까지 나오겠구나. 이산적인 값으로 X축을 담아놓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플로팅 해보자는 거죠. 제가 오늘은 그 한글 넣는 거를 위에다가 안 해놨으니까 그냥 영어로 쓸게요. 그래서 geometrically descending, 등비로 감소, geometrically descending 하는 salvage value라서 이렇게 쓸게요. 등비급수로 감소하는 잔존 가치. 그리고 흘러줄게요. 이번에는 등차급수로 gradiently descending salvage value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프를 살짝 마사지 해가지고 X축에 이 XTX라는 거는 이거를 이 X축에 이 틱을 요 안에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만 틱을 그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우리가 0부터 10까지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니까 0에서 10까지만 딱 틱이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레전드는 저 범례를 말하는 거예요. 범례 요거 px.legend 하면 범례가 그려지고요. 그리고 px.title 하면은 그 타이틀을 할 수가 있겠죠. mpv including salvage value 이렇게. 그리고 여기 레전드에서 LOC는 로케이션, 요 범례가 어디에 위치하게 할 거냐. 그래서 어퍼 레프트 위에서
위에서 왼쪽 이 어퍼 레프트고, 뭐 위에서 오른쪽 어퍼 라이트 하면 이게 이쪽으로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로어 라이트 할까요? 그러면은 이 범례가 이쪽에 생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 그래프가 세 창에 생깁니다. 또 뭘 오타를 했나? 리스트 MPV 이게 오타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그리드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딱 보기가 좋지. 그래서 보면은 이 잔존 가치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잔존 가치에 대한 각 가정에 따라서 이 주황색이 뭐냐? 주황색이 그레디언틀리 이 등차 급수로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잔존 가치가 그때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은 요 어디라는 거죠? 여기 요 어딘가에서 이게 0에서 여기서 보이세요? 여기 요 시점에서 이게 여기가 0인데 요 시점에서 이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죠. 요 시점. 그래서 요 시점 요거에 해당하는 지점을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은 2점 몇 되겠죠. 그게 이런 가정에서의 할인 투자 횟수 기간인 거고, 이 파란 거는 한참 가야 되네. 한참 이게 음수이다가 이쯤 와서 거의 7년 가까운 시점 요쯤에서 그 할인 투자 횟수 기간이 나오는 거죠. 6.9 뭐 정도 나오는데 6.8 몇.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한눈에 보기가 좋다. 자, 거기까지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맞나? 왜 이렇게 예제가 많지? 그래서 좀 영상 하나가 길어지지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예제, 단일 대안의 경우에 할인 투자 횟수 기간 분석의 단일 대안 경우에 마지막 예제. 그래서 이번에는 방금 전에 그렸던 그래프에 그것들을 한번 값을 구해보자. 값을. 요 시점의 값과 요 시점의 값. 이때는 우리가 이거를 쓰면 되죠. F솔버 함수. 그래서 바로 이것도 파이썬 써서 하는 거니까 파이썬으로 해볼게. 이거는 조금 그렇게 까다롭진 않고 일단 약간 람다 함수들을 좀 선언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해찾기를 하는 거니까 함수를 선언하고 그 함수를 0으로 만드는 그런 값들을 찾을 거니까 초기 투자 비용을 그냥 인베스트먼트 변수로 넣지 말고 그냥 50만 저걸 그냥 씁시다. 레이트는 0.1, APR은 10년이고 PMT가 92500인 거죠. 현금 흐름도를 봤을 때 이렇게 하고 등비가 아까 전에 R이 계산 다 했지만 한 번 더 그냥 써주고 등비 일단은 등비급수일 때 등비급수를 가정했을 때 할인 투자 현금 흐름 먼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람다 함수를 두 개를 선언할게요. 그래서 FSV, F라는 거 이제 펑션이라는 거고, SV는 잔존 가치, 셀비지 밸류고, 그다음에 등비급수니까 지우. 이런 이제 람다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건데,
그거는 뭐냐면 n 단위 기간의 수 n을 인자로 받아서 그러면 n년도 말 시점에는 잔존 가치가 몇이 되느냐, 그거를 람다 함수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 했던 얘기인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똑같죠. 50만 곱하기 R의 t승, 50만 곱하기 R의 n, n을 그냥 t라고 쓰긴 했는데 여기서는 t라고 했는데 여기 n이라고 하긴 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t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n으로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람다 함수는 MPV를 계산해주는 람다 함수다. 잘린 그 MPV. 그래서 이거는 이 기간 수를 인자로 받고 이게 뭘 하는 거냐면 그 잘린 현금 흐름도 플러스 그리고 n 시점 말에서의 잔존 가치가 있을 때 그때의 그 모든 걸 합친 현재 가치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는 위에 선언을 해줬고 MPER을 n으로 넣고 우리가 인자인 n으로 갖고 그래서 n 연도 말을 얘기하는 그 n인 거고 그 다음에 PMT가 92500이었죠. 매년 92500씩 가져다 주니까 그 PMT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n년도 말 시점의 잔존 가치는 우리가 위에 선언한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에다가 인자로 n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n년도 말 시점에 잔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0, 1, 2, n이 3이라고 하면은 1년도 처음에 그 50만 달러를 투자를 하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것까지 해서 제가 여기에 인베스트먼트 변수에 50만 넣어주고 그거를 이 MPV GO 함수에 마지막에 빼줬죠. 그거를 바꿨네요.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0만이 있는 거고 0시점에 그 다음에 이게 매년 92,500씩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n이 지금 3까지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잔존 가치 이만큼이 잔존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n이 30점이라면은 이렇게 생긴 현금 흐름도의 순현재 가치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바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F, MPV, GO. 그래서 n만 바꿔가면서 넣어주면은 매 연도 말 시점마다 그거를 바로바로 구해주는 그런 함수가 된다.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제가 여기다 그래프를 그렸는데 뭐 여기다가 이거 그린 거거든요. 왜 이렇게 그렸냐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한 거랑 아까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람다 함수로 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린 거랑 똑같이 나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린 거고 근데 아까 이렇게 한 거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눈썰미 좋은 학생들은 눈치챘을 텐데 여기서는 이 기간이 디스크리트 하잖아요. 이산적으로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런 식의 함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n이 꼭
이산적인 그 정수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n에다가 뭔 값을 넣어도 이게 값이 다 나와줘.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x축을 이산적으로 안 넣고 이렇게 어레인지 num파이를 가져야겠네. 이렇게 num파이를 가져와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좀 더 촘촘한 x축을 만들고 0부터 10까지 0.01 그 스텝으로 넣어지는 그런 x축을 만들고 이거를 그 아까 요 람다 함수를 이 x축 값에 다 대입시켜서 만든 그런 리스트 값을 플로팅 해보면은 어디가 또 틀렸죠? (0.01을) 잃지 못한다고? x 입시점 어레인지 이게 약간 틀린 것 같은데? 뭐지? 뭐가 달라진 거지? 아 진짜 이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걸 내가 점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응? 그래서 이게 스무스하게 생겼죠. 그런 스무스한 곡선의 함수가 0이 되는 곳,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 fsolve 함수를 가지고 그 아까 선언한 람다 함수에 그리고 초기값을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확인해서 대략 알잖아. 대략 이게 여기라는 걸 알잖아요. 뭐야? 여기 뭐야? 대략적으로 이게 여기니까 6.95 대략 뭐 7 가깝지 않아요? 너무 확대해놔서 멀어 보이긴 한데 그냥 일단 초기값으로 7을 넣어주면은 얘가 이 정확한 숫자를 찾아낸다는 거죠. 여기가 6.9466428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fsolve 함수까지 쓰면은 이 할인 투자 회수 기간을 값을 상당히 정교하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등비급수 했으니까 등차급수도 하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은요, 비슷하게 그 람다 함수를 이렇게도 선언하고 이렇게도 선언한 다음에 플로팅 해보면은 요거에 더불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리고 그것도 대략 우리가 0이 되는 그 지점이 2 정도라는 걸 아니까 2로 초기화를 해갖고 fsolve를 써주면은 2.169973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할인 투자 회수 기간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단일 대안의 경우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 대안의 경우 해보도록 할게요.